네, 암호를 풀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암호화폐 그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좀 재밌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선 1세대, 2세대 뭐. 네, 제가 이제 알기 쉽게 네. 우리 이제 1세대 단순하게 우리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영희가 철수한테 네. 원 비트코인을 보낸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단순한 1세대 블록체인 기술 또는 1세대 암호. 네. 자, 그러면 2세대는 어떤 거냐? 영희와 철수가 내기를 합니다. 영희가 철수한테 철수야, 내일 비가 오면 내가 너한테 원 비트코인을 줄게. 라는 거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거. 요게 이제 2세대. 그래서 그 다음에 내일 비가 오는 거 안 오는 거는 거기다 조건을 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상청 발표. 그러면 계약이 딱 성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 콘트랙트. 맞아요. 네. 그 스마트 계약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고 거래를 시작하면은 이 2세대 블록체인은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서로 약속을 어길 수도 없고 계약은 자동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2세대. 2세대. 네. 3세대는 약간 어떤 게 있을까요? 에이다가 3세대 코인이죠? 아닌가? 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에이다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그 코인들이 보여줬던 방식에다가 조금 다른 방식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밋이라는 서비스처럼 이제 그 서비스는 이 사용자가 어떤 글을 올리고 네. 그 글을 올린 글에 대해서 자기가 좀 만족감이 높거나 이거는 너무 나한테 도움이 된 것 같아. 그러면 도네이션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도네이션 하는 금액에 따라서 보상도 이루어지고 코인의 트래픽도 생기고 이제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에 페이를 지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네이션 도네이션을. 개념이죠. 아, 나 이거 너무 고마워. 원래 페이라는 건 물건을 사기 전에 또는 제가 물건을 쓰기 전에 돈을 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말도 페이먼트라고 안 하고 도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들. 근데 이제 사실 이 코인도 그 안에 방식에서는 약간 비판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 알고리즘을 이제 그 우리 POS, POW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거기가 디포스라고 이게 불러요. DPOS인데 이게 방식이 뭐냐면 물론 기술적으로 너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20명, 뭐 20개의 노드, 뭐 이런 합의 과정이 굉장히 짧아요. 작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이거는 처리하는데 속도가 뭐 2, 3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네, 그 대신 문제는 뭐냐면 이들에게 모든 합의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 트래픽이 늘어났을 때 과연 이 20명의 노드, 20개의 노드가 또 물론 후보 80개의 노드가 있긴 있지만 그 20개의 노드가 이걸 처리할 수 있겠느냐, 뭔가 집중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에 보면 이 건을 놓고 이더리움을 이제 만든 부테린하고 이 코인을 만들어 디포스라는 프로토콜을 만든 개발자하고 굉장히 감론을 박 하고 있죠. 서로 이제 비난하고 잘못됐다. 뭐 이더리움 네가 더 부족해.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뭐 다음 세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를 더 제가 예를 들어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기능상으로 봤을 때 3세대 아니면 개념상의 변화 때문에 3세대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이제 네뷸러스라는 코인은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블록체인이라는 환경 안에서 코인을 만들고 또는 뭐 부가적인 기능들을 넣어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고 이용을 하는 방식인데 네뷸러스는 그 블록체인 상에다가 검색 엔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 지금 블록체인 상에 계약도 있고 컨텐츠도 등록되고 개인 간의 거래 굉장히 많은 일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이제 찾아보면 공개적으로 누구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해시값으로 된 주소 또는 어떤 정보만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트래킹도 할 수 있고. 다만 그게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는 어렵지만. 근데 열려 있어요. 근데 이 네뷸러스라는 코인은 그 안에 검색을 해서 랭킹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죠. 어떤 뭐 보험사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그 지원보상보험에 대한 계약을 만들어서 이게 실행되고 있다 그러는데 나 그거에 대한 사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블록체인상에서 검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근데 이런 식의 이건 이제 기능이 추가되는 거죠. 그런 부분의 기술도 들어가면 좋겠네. 이제 이런 것들이고
이게 개념으로 보고 3세대 이게 3세대 아닌가라는 코인은 IOST라는 이제 이제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뒤에 T가 붙는데 iOS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 개념이 약간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쪽은 이거예요. 개인들 간에 이제 쇼핑몰들도 있고 알리바바 같은 정말 대형의 쇼핑몰들도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트래픽들도 블록체인상에서 벌어지고 전혀 문제가 없게끔 이 분산에 대한 기술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iOS라는 토큰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예. 왜냐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나 이런 대형 기업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P2P상의 이 블록체인상에 뿌려져도 이 분산 컴퓨팅에 대한 신기술 때문에 전혀 무리 없이 돌아가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이제 혁신이고 혁명인 거죠. 그 정도 되면 4세대? 이제 이런 게 3세대가 아닐까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3세대가 이런 아닐까? 변화가 그러니까 이제 개념적인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 이런 걸 3세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3세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3세대를 좀 영희와 철수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네.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은 이제 뭐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똑부러지게 뭐 3세대 이거다. 굉장히 복잡하니까 굉장히 어떤 유기적인 네. 그런 이제 어떤 관계가 될 것이고, 제가 이제 그 1세대, 2세대 간단 설명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희가 이번에 그 자율주행차를 뽑았습니다. 가는 길에 철수네 집에 놀러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충전소에 들렀습니다. 뭐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영희는 자고 있습니다. 네. 갈 때까지. 그 자율주행차 알아서 충전소에 들어가서 충전기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충전기는 영희의 자율주행차를 인지를 하고 전기가 얼마 모자라네. 그리고 충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결제도 알아서 둘이서 네. 영희의 자율주행차와 그 충전소의 그 충전기가 대화를 하고 서로 결제가 끝나고 그 모든 결제하려면 그게 바로 암호화폐. 왜? 기계끼리는 우리가 지폐나 동전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신용카드도 될 수가 있죠, 서로 간에. 근데 조금 개념이 틀리죠. 네. 그렇죠? 신용카드는. 그래서 아마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앞으로 올 3세대 블록체인 또는 이제 암호화폐 세상은 바로 그런 거다. 바로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생태계 만드는 게 바로 3세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암호화폐의 진화 사례에 대해서 또 영희와 철수까지 빗대서 좀 재밌게 얘기 나눠봤습니다.